미나상, konnichiwa.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독학 일본어 첫걸음,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문자 공부했었고요. 히라가나, 가타카나 쭉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오늘 드디어 일과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자, 문자 어느 정도 외워두셨나요? 우리가 한 번에 그 많은 글자들을 다 외우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글자 못 외웠는데 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일과 공부하면서 차츰차츰 글자도 익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과 제목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글자 한 글자씩 보면서 제목 읽어볼까요? 자, 우리 글자 읽을 때 일단은 히라가나 한자 위에는 히라가나 글자가 쓰여져 있고요. 자, 그리고 글자들이 쭉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아직 정확하게 못 외우신 분들을 위해서 밑에 한글로도 일본어 발음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왕이면 한글 발음은 참고를 좀 덜 하시고 일본어 글자들을 내가 한 글자씩 읽어가려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일과 제목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기무라상와 가이샤인 데스 라고 했죠? 자, 기무라상와 가이샤인 데스 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같이 한 글자씩 발음 따라오셨나요? 자, 34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1번 이래서 크게 타이틀이 적혀져 있어요. 기무라상와 가이샤인 데스 라고 했는데, 자, 요 문장부터 우리 한 번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드릴게요. 자, 기무라라고 있죠? 여러분, 기무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수많은 성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뭐, 다나카, 스즈키, 나카무라 많이 알고 있죠. 자, 일본인의 성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일본인 성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자, 그 중에 하나 기무라가 됐고요. 우리 기무라 타쿠야라고 하는 배우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기무라는 일본의 성들이고 일본인 성들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 놓은 거고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누군가를 지칭을 할 때는 그냥 기무라라고만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기무라 가 있고요. 사람 성이에요. 자, 뒤에는 상이 있죠. 자, 상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얘기할 때 김상, 이상 이렇게 얘기하죠. 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 뒤에 이름 뒤에 붙어서 그 상대방을 높여주는 호칭입니다. 자, 우리말식으로 하자면 누구누구 씨 또는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선생님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그래서 기무라상 그러면 기무라씨 정도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얘기할 때 자, 우리는 김상, 이상 그러면 김씨, 이씨 이런 느낌이라서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자, 그런데 일본어에서는 자, 사람을 이름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성만 붙여서 성 뒤에다가 상, 그래서 기무라상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표를 하나 적어놨는데 제가 적은 건 아니고요. 교재에 표가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보면 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성이랑 이름을 다 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무라 타쿠야상이라고 했죠. 기무라 타쿠야 씨.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성만 따로 얘기하지 않고 기왕이면 이름이랑 성이랑 같이 붙여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름까지 붙이지 않고요. 성 뒤에다가 그냥 상 붙이셔서 기무라상 그러면 기무라 씨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가까운 사이예요. 친근한 사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성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냥 이름 뒤에 상을 붙여서 다크야상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래서 기무라상은 봤어요. 자, 기무라는 일본인 성이다. 그리고 상, 그러면 사람을 높여주는 호칭이다. 자, 기무라상 뒤에 글자가 뭐죠? 하입니다. 하. 그렇죠. 우리 히라가나 외울 때요. 하, 히, 흐, 해, 호. 하행 글자의 첫 번째 글자 하죠. 자, 그런데 자, 제가 지금 아까 읽을 때 뭐라고 읽었어요? 기무라상 와라고 읽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요? 자, 이 하라고 하는 글자는요. 자, 원래는 하라고 읽지만 자, 이 하라는 글자가 뭐뭐는 은이라고 하는 의미의 조사로서 사용이 될 경우에는 하가 아닌 와로 읽힙니다. 아시겠죠? 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원래는 하라는 글자입니다. 하 맞아요. 하지만 자, 조사로서 쓰일 때 뭐뭐은는이라고 하는 조사로서 쓰일 때는 하가 아닌
와로 읽힌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무라상와 라고 하면 키무라 씨는 이 되었고요. 자, 뒤에는 가이샤인 데스 라고 했습니다. 자, 가이샤인 있죠? 가이샤인 회사원을 얘기해요. 가이샤인 회사원. 자, 그리고 데스? 자, 데스는 뭔가요? 자, 일본어에서 정중한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일본어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일본인에게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반말을 할 수는 없죠. 자, 우리는 먼저 정중한 말투, 정중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본어를 처음 배우신 다음에는 일단은 정중한 말투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되었을 때야 반말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독학 일본어 첫걸음 시간에서는 쭉 정중한 말투로 어떻게 말을 해 나가는지를 배워 나갈 거거든요. 자, 그 처음입니다. 자, 일본어에서 정중한 말투를 붙여줄 때는요. 자, 지금 나온 것과 같이 데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자, 명사가 있죠? 가이샤인이라고 하는 명사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 뒤에다가 데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데스는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자, 명사 뒤에 붙어서 정중한 말투, 긍정형의 정중한 말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의 문형을 살펴볼 수 있어요. 뭐뭐는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뭐뭐는 할 때 조사 와, 입니다, 데스를 쓰시면 됩니다. 요 사이에 명사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렇죠. 다나카 씨는 일본인입니다. 등과 같은 문장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뭐뭐는 뭐뭐입니다 라고 할 때 나니나니와 나니나니 데스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보자면 자, 명사의 긍정형, 자, 명사 뒤에 데스를 붙이면 된다라고 한 다음 예문이 있어요. 자, 예문은 키무지호상와 센세이 데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키무지호 라고 가타카나로 쓰여져 있죠. 자, 우리 가타카나도 글자들이 나오면 글자들을 통해서 한 글자 한 글자씩 살펴보자라고 했는데요. 자, 김지호를 썼는데 자, 외래어라든지 의성어, 의태어라든지 고유명사 등에는 가타카나로 표기를 합니다. 김지호는 사람 이름, 고유명사죠. 그래서 키무지호 가타카나로 표기를 했어요. 키무지호상과 김지호 씨는 센세이 데스 선생님입니다. 센세 선생님 명사 뒤에 데스를 붙여주시면 긍정형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정중한 말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키무라상과 가이샤인 데스, 키무라 씨는 회사원입니다 라고 하는 문장 아시겠어요? 이거 히라가나로도 하나씩 하나씩 읽어가실 수 있으시죠? 자, 그 다음 우리 다음 페이지에는 35페이지 큰 2번 뒤에 있는 글자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처음부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에 와타시와 가이샤인데와 아리마센 이라고 했죠? 자, 이에 자, 우리가 글자들을 외울 때 처음에는 잘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행 글자들은 꽉 잡고 계시죠? 자, 이에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에 아니요 부정을 하는 거죠. 아니요 이에 와타시와 가이샤인데와 아리마센 그랬죠. 자, 와타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와타시는 나 또는 저를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인데요. 자, 나 또는 저는 뭐뭐입니다. 당신은 뭐뭐입니까? 등과 같이 말을 하려면 인칭 대명사를 알고 계셔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와타시가 나온 김에 인칭 대명사 살짝 체크해보고 갈까요? 자, 3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인칭 대명사가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1인칭이에요. 나를 나타내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나 또는 저를 나타낼 때는 와타시라고 합니다. 자, 한자 위에 히라가나로 와다시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나 또는 저를 나타내면 와다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와다시. 자,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 남자들은 나랑 같거나 좀 비등비등한 사이예요. 또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라고 얘기할 때 와다시라고 하지 않고요. 보크 또는 오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2인칭 넘어갈게요. 자, 2인칭은 너 또는 당신을 나타내죠. 자, 너 또는 당신을 나타내는 말
아나타라고 합니다. 아나타라고 해요. 아나타 또는 아나타는 너 또는 당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요것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 가까운 사이에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경우에 기미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너무 격식이 없이 허물 없이 얘기를 할 때는 오마에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기미라든지 오마에라고 하는 말은 아나타보다는 덜 사용하게 되니까 우리 크게 나 저를 나타낼 때는 와다시 너 당신을 나타낼 때는 아나타 요 정도만 일단 기억을 해두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인칭 자, 그 남자라고 할 때 카레라고 하고요. 그녀 그 여자라고 할 때 가노죠. 자, 그 다음 부정칭이죠. 누구라고 할 때는 나레를 쓰고요. 자, 요거를 높여줬어요. 누구를 높여줘서 어느 분이라고 할 때는 노나다를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인칭되면서 살짝 살펴봤고요. 자, 다시 윗문장으로 가면 이에 와타시와 라고 했죠? 아니요, 저는 가이샤인데와 아리마센 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가이샤인이 회사원이라서 회사원입니다 라고 할 때는 가이샤인 데스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사원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부정 표현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부정 표현 만들어 줄 때, 자, 명사의 부정 형태는요, 자, 명사 뒤에, 자, 데스는 뭐뭐입니다 였죠? 자, 데스 자리 뒤에, 데스 대신에, 네와 아리마센 을 붙여주시면 돼요. 자, 뭐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부정 표현을 만들어 줄 때는요, 자, 명사 뒤에 네와 아리마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 있죠? 뭐가 있어요? 자, 지금 네 다음에 있는 글자도 원래는 하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읽었죠? 와라고 읽었죠? 자, 부정 표현 만들 때, 자, 요것도 네 하 아리마센이 아니라 네와 아리마센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부정 표현, 뭐뭐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네와 아리마센 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회사원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가이샤인 데와 아리마센이 된 거죠. 자, 그런데 회화체에서는요, 자, 이 데와를 자로 줄여서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데와 아리마센 하셔도 되고요. 자, 아리마센 하셔도 됩니다. 자, 뭐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자, 명사를 부정 표현으로 만들어줄 때 네와 아리마센 또는 자, 아리마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35페이지 아랫부분에 예문이 하나 있는데요. 센세이 네와 아리마센, 센세이 자 아리마센 그러면 선생님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지금 명사 처음 들어가서 기무라상와 가이샤인 데스 키무라 씨는 회사원입니다. 저 가이샤인 데스 했고요. 자, 이에 와타시와 가이샤인 데와 아리마센. 아니요, 저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자, 부정 표현은 네와 아리마센, 자 아리마센 한다는 거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큰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페이지 3번 큰 타이틀 옆에 문장 보이시죠? 자, 우리 천천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시고토와 난 데스까? 라고 있죠? 오시고토와. 자, 여러분, 오가 있고요. 시고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원래 시고토라고 하는 단어는 일 또는 직업이라고 하는 말을 나타내는데요. 자, 그 앞에 오를 붙였어요. 자, 일본어에서는 이렇게 명사 앞에 오 또는 고를 붙여서 그 단어 자체를 정중하게 공손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그냥 알지는 못하지만 많이 들었던 단어 오카네, 오사케 이런 말들이 다 오가 붙은 표현이에요. 자, 시고토 앞에 오를 붙여서 자, 직업 일,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자, 시고토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정중하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자, 오시고토 뒤에는 와 자, 하지만 는일 때는 와라고 한다 그랬죠? 오시고토와 일은 하시는 일은 난 데스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난은 무엇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난이라고 읽기도 하고 난이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자, 언제 난이라고 읽고 언제 난이라고 읽나요? 라고 하는 것은 뒷 단어의 뒷말이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죠? 뒤에 어떤 발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 편하게 난이라고 발음되기도 하고 나니라고 발음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시고토와 난 데스까? 라고 했죠. 자, 하시는 일은 난, 무엇? 자, 데스를 붙이면 뭐뭐입니다 였어요. 자, 그런데 입니까? 라고 질문을 만들고 싶어요. 자, 질문을 만들고 싶을 때는 여러분 데스 뒤에 의문조사 카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오시고토와 난 데스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 된 거죠. 아시겠죠? 자,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면 오시고토와 난 데스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자, 오가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접두어 오라고 해서 자, 명사 앞에 오를 붙여서 그 단어 자체를 공손하고 정중하게 만들어준 표현.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나마에와 난 데스까? 라고 했죠? 여러분, 나마에가 이름이에요. 이름. 자,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공손하게 하자면 성함 정도가 되죠? 자, 오나마에와 성함은 난 데스까? 무엇입니까? 라고 했죠? 오나마에와 난 데스까? 자, 그 다음, 와타시노 나마에와 박세희 데스 라고 했죠? 와타시노 나마에와 오나마에와 난 데스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하는 거죠. 제 이름은 박세입니다. 와타시, 나, 저 였고요. 자, 와타시노. 자, 우리 나중에 또 배우긴 하겠지만 노는 뭐뭐의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와타시노 나마에와 나의 이름은 박세희 데스, 박세희입니다. 라고 했죠. 자, 이렇게 오 붙이는 거 살펴봤고요. 난, 무엇이라고 했죠. 자, 나니가 기무치 데스까? 나니가 무엇이 기무치 데스까? 김치입니까? 난이라고 하더니 지금은 난이라고 읽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자, 뒤에 무슨 말이 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난과 난이 두 가지를 다 읽는 방법으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자, 난 데스까? 라고 할 때는 나니 데스까? 보다는 난 데스까?가 발음이 더 편하죠. 자, 그러니까 난이라고 읽었지만 나니가 기무치 데스까?는 뭐 난가 기무치 데스까?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니로 읽혀서 나니가 기무치 데스까? 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명사의 의문 형태 말씀드렸죠? 자, 질문을 할 경우에 뭐뭐입니다 라고 하면 데스 붙이면 되지만 뭐뭐입니까? 라고 할 때는 데스 뒤에 카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데스까? 하시고요. 자, 예문 볼게요. 박상와 가이샤인 데스까? 박상은 회사원입니까? 라고 했죠. 데스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우리말에서는 질문을 하면 물음표를 적어줍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본어에서는 의문문이라고 할지라도 물음표를 따로 적지 않고요. 그냥 똑같이 문장 끝에 끝날 때 이렇게 동그랗게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저 물음표를 따로 붙이지 않는다는 것도 특이한 점 중에 하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박상와 가이샤인 데스까? 박상은 회사원인가요? 회사원입니다. 라고 하면 박상은 회사원입니다. 우리 지금 방금 배웠죠? 박상와 가이샤인 데스. 자, 그런데 박상은 회사원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박상와 가이샤인 데와 아리마센 하면 되겠죠? 자, 바꿔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뭐뭐입니다. 라고 할 때는 데스. 뭐뭐입니까? 데스까? 그리고 뭐뭐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는 네와 아리마센, 자 아리마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한 가지 더 큰 내용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저 4번 큰 타이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이, 니혼고노 센세이 데스 라고 했죠? 자, 여러분, 하이가 있습니다. 하이. 자, 아까 우리 아니요 라고 하는 부정 표현은 이에 라고 했었죠? 자, 긍정의 표현입니다. 네 라고 할 때는 하이 라고 하시면 돼요. 우리 일본어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익숙하게 듣고 계시죠? 네 라고 할 때 하이 라고 하죠. 하이, 네 라는 표현이고요. 니혼고노 센세이 데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니혼고, 일본어가 되죠. 니혼고. 자, 그 다음 뒷부분에 보면 센세이 데스 라고 했죠. 센세, 선생님이고요. 데스는 뭐뭐입니다. 일본어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말로 했을 경우에는 노가 쓸데없습니다. 그죠? 그냥 일본어 선생님입니다. 하면 되지만 지금 일본어 문장에는 니혼고 노 센세이 데스
가 있잖아요. 자, 이게 무엇이냐? 자, 일본어에서는요, 여러분, 명사랑 명사가 연결이 될 때, 명사랑 명사 사이에는 반드시 뭐뭐의라고 하는 no를 수반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기억해 두세요. 자, 일본어에서는 명사랑 명사 사이에는 반드시 no를 넣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어 선생님이라고 할 때 니혼고 센세라고 하면 틀립니다. 반드시 니혼고 노 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37페이지 노의 용법에 첫 번째 나와져 있는 예문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어노 센세 데스까? 라고 했죠. 한국어, 한국어. 센세 데스까? 선생님입니까? 우리말에서는 한국어 선생님인가요? 한국어 센세 데스까?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자, 일본어에서는, 자, 명사랑 명사 사이에는 두 단어 사이에 반드시 no를 수반을 하셔야 된다고요. 한국어노 센세 데스까? 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이 일본어에서는 명사랑 명사 사이에는 반드시 no를 챙겨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no가 명사랑 명사 사이에 들어가는 용법 외에도요, 소유나 소속을 나타내서 뭐뭐의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우리말에서 뭐뭐의라고 하는 것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자, 우리말에서는 사실 빠져도 되지만 일본어에서는 꼭 챙겨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와타시노 혼 데스. 저의 책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어떻게 해요? 제 책입니다. 또는 내 책입니다. 와타시 혼 데스 하면 되지만 일본어에서는 나의 소유를 분명히 해주는 거죠. 와타시노 혼 데스. 자, 그 다음 도쿄大学の学生です. 도쿄大学, 도쿄대학, 그리고 学生です, 학생입니다. 도쿄대학 소속이다 라는 얘기죠. 도쿄大学の学生です. 이해가세요? 자, 우리 지금 오늘 첫 시간에 명사 들어가서 다양한 내용 살펴보았거든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들이 패턴 프랙티스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문장들 살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38페이지 1번부터 볼게요. 자, 명사 같은 경우에는 자, 뒤에 데스를 붙입니다. 그러면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죠. 자, 그래서 보세요. 니혼진 데스. 니혼진, 일본인. 니혼진 데스, 일본인입니다. 도모다치 데스. 도모다치, 친구. 도모다치 데스, 친구입니다. 와 같이 여러분 명사 뒤에 데스를 붙이면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정 표현 만들 때는요. 뭐뭐가 아닙니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와 아리마센 또는 자 아리마센 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예문 한번 같이 볼게요. 가이샤인 데와 아리마센, 회사원이 아닙니다. 학생 데와 아리마센, 학생이 아닙니다. 가이샤인, 학생.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속 문장들 보면서 느끼시는 거 있으시죠? 문형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문형의 패턴은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단어를 많이 알고 있으면 단어들을 넣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겠죠? 자,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우리 교재에 나와져 있는 단어들은 소리도 내면서 발음도 연습해보면서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뭐입니다 라고 할 때는 데스를 붙였죠. 자, 질문을 해요. 뭐뭐입니까? 라고 할 때는 데스 뒤에 카를 붙여줬습니다. 데스까?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질문 만들어 보죠. 니혼진 데스까? 일본인입니까? 류학생 데스까? 류학생, 유학생. 류학생 데스까? 유학생입니까? 등과 같이 질문을 하고 그렇다라고 할 때는 데스를 붙여서 얘기하고 아니다라고 할 때는 네와 아리마생을 붙여서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no라고 하는 조사에 관해서 봤어요. 자, 일본어에서는 두 개의 명사가 합쳐질 때 명사랑 명사 사이에는 반드시 no를 취하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이 no가 소유나 소속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니혼고노 센세 데스까? 일본어 선생님이십니까? 한국어노 센세 데스.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아시겠죠? 니혼고 센세 명사랑 명사 사이에는 반드시 no를 챙겨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 배웠던 내용들을 자, 이제 우리 만들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9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와타시와 학생です. 와타시와 저는 학생です. 학생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1번, 2번, 3번의 단어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하나씩 넣어서 문장 만들어보는 연습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와타시와 학생ではありません.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ではありません. 뭐뭐가 아닙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시되어져 있는 1, 2, 3번의 단어들을 넣어서 자, 저는 일본어 선생님이 아닙니다. 회사원이 아닙니다. 자, 만들어주는 연습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은요. 김상은 일본인ですか? 김상은 일본인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은요. 한국어의 선생です.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우리 3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보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된 단어들을 가지고 자, 데스 문장 만들어보고 네와 아리마생 만들어보고 데스가 그다음 명사랑 명사 사이에 노를 넣어보는 자, 연습 꼭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독학 스스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여지껏 일과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다이아로그 내용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페이지에 있는 대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히라가나 한 글자 한 글자씩 눈으로 잘 따라서 읽어봐 주세요. 자, 하즈메마시테 기무라 데스라고 했죠. 하즈메마시테는 일본어에서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로 처음 뵙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즈메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기무라 데스라고 했죠. 기무라 자기가 자기를 이야기하므로 상 붙지 않았습니다. 기무라 데스 키무라입니다. 도우조 요로시크. 자, 도우조 요로시크 잘 부탁해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자, 소개를 받은 박상이 얘기를 합니다. 하즈메마시테. 처음 뵙겠습니다. 박 데스. 자, 박이라고 합니다. 고치라코소 도우조 요로시크. 고치라코소 이쪽이야말로 저야말로 도우조 요로시크 잘 부탁드립니다. 둘이 처음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기무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처음 뵙겠습니다. 박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박상의 오시고토와何ですか? 자, 박상의 오시고토와 하시는 일은 何ですか? 무엇입니까? 한국어의 선생です. 한국어의 한국어 선생です. 선생님입니다. 명사랑 명사 사이에 노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기무라さんは 会社員ですか? 키무라 씨는 회사원입니까? 이에 私は会社員ではありません. 아니요, 저는 회사원이 아닙니다. 일본어의 선생です. 일본어 선생님입니다. 失礼ですが, 隣の方は奥さんですか? 失礼ですが라고 하면 실례합니다만, 실례입니다만, 隣の方は, 隣는 옆을 얘기하고요. 가다는 사람을 높여줬어요. 분이 됩니다. 隣の方, 옆에 분은 奥さんですか? 옥상은 남의 아내를 높여준 표현입니다. 失礼ですが, 隣の方は奥さんですか? 실례합니다만, 실례입니다만, 옆에 계신 분은 아내분이십니까? 부인이십니까? 하이, 와타시노 가나이 데스. 네, 저의 아내입니다. 자, 나의 아내를 이야기할 때는 가나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이야기할 때는 옥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B 사람이 A 사람한테 아내분이세요? 라고 남의 아내를 물어봤을 때는 옥산 데스까? 라고 했지만 대답하는 사람이 네, 저의 아내입니다. 라고 할 때는 와타시노 옥산 데스 하지 않는 거죠. 와타시노 가나이 데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지금 명사 뒤에 데스, 뭐뭐입니다. 네와 아리마센, 뭐뭐가 아닙니다. 데스까? 뭐뭐입니까? 자, 그리고 명사랑 명사 사이에 노 집어넣는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내용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일과에서 배웠던 내용들 연습 문제 쭉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42페이지 보시면은요, 엑서사이즈 문제 있거든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보기와 같이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보기 살펴보죠. 박상과 가이샤인 데스. 박상, 가이샤인 데스. 회사원입니다. 두 개를 연결할 때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박상은 회사원입니다. 박상과 가이샤인 데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보죠. 와타시, 저, 나가 있고요. 학생 대와 아리마센, 학생이 아닙니다. 자,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와타시와 학생 대와 아리마센 이라고 해서 와라는 조사 넣으시면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시고토와, 자, 오시고토 하시는 일 그랬고요. 데스까가 있죠. 입니까? 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하는 단어 넣으면 되죠. 뭐였어요? 난이었죠. 오시고토와 난 데스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키무라さんは 일본어, 키무라 씨는 일본어, 그리고 센세이 데스 선생님입니다. 자, 키무라 씨는 일본어 선생님입니다. 라고 할 때 키무라さんは 일본어의 센세이 데스. 자, 명사, 노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자, 부정 표현으로 바꿔보래요. 자, 예문 볼게요. 와타시와 학생 데스. 저는 학생입니다.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와타시와 학생 대와 아리마센 하시면 되죠?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자, 1번부터 가보죠. 박상와 가이샤인 데스. 박상은 회사원입니다. 자, 반대로 박상은 회사원이 아닙니다. 박상와 가이샤인 데와 아리마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2번은요. 와타시와 한국어의 센세이 데스. 저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자, 저는 한국어 선생님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 와타시와 한국어의 센세이 데와 아리마센. 와타시와 한국어의 센세이 데와 아리마센. 바꿔내시겠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키무라さんの 携帯です. 여러분, 携帯은 휴대전화, 휴대폰을 이야기합니다. 키무라さんの 携帯です. 키무라 씨의 휴대전화입니다. 자, 키무라 씨의 휴대전화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키무라さんの 携帯ではありません 하시면 되겠죠. 자, 데스ではありません 이제 익숙해지셨죠? 자, 그리고 3번. 자, 마지막으로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꿔보는 시간입니다. 자, 박 씨는 선생님입니까? 박상와 센세이 데스까? 라고 했죠? 자, 바꿔볼게요. 자, 저는 학생입니다. 어떻게 하죠? 그렇죠? 와타시와 학생 데스 라고 했죠? 와타시와 학생 데스. 저는 학생입니다. 자, 2번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예문 나왔어요. 오시고토와 난 데스까? 오시고토와 난 데스까? 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제 노트가 아닙니다. 저의 노트가 아닙니다. 와타시노 노토 데와 아리마센. 와타시노 노토 데와 아리마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세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이제 글자 배운 다음에 막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자, 히라가나 글자들 틈틈이 계속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서 우리 일과 내용 처음 들어가서 자, 명사 뒤에 데스, 네와 아리마센, 데스가 등을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배웠던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서 꼭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42페이지 옆에 엑서사이즈 문제 옆에 보시면 한자가 나와져 있거든요. 자, 매 과마다 이렇게 한자를 여러분들이 쓰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나와져 있으니까 자, 일본어는 한자 없이는 안 된다고 했어요. 자, 한자 공부도 틈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일과 내용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우리 일과 내용 확실하게 복습해 두시고 그 다음 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과에서 만날게요. 자, 잠시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